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오늘도 돌아온 응답입니다. 네, 오늘 벌써 18일째인데요. 네, 어제 이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서 총재이 기자간담회 한 후기 두 번째, 이제 오늘은 Q&A 요약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인데 알았던 단어도 있고 몰랐던 단어도 있고 용어죠, 용어.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이제 지난 한국의 역사를 봐보자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졌을 때가 딱 3번 있었는데 IMF 때 외환위기, 2003년에서 2005년 그 카드 대란 사태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에 코로나19 직후 위기에서부터 올해까지 요 부분들이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졌을 때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가 이제 103%까지 왔는데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뚜렷한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106%에서 103%로 내려온 것이 현재까지 주담대 7조 원 증가, 기타 대출 2조 원 감소, 비은행 대출 2조 감소, 전체적으로 4조 증가한 것이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과 불협화음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 이 가계 부채가 높아지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이것이 또 다른 영향을 줘서 다른 상황으로 번지게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과 불협화음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장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이제 제가 워닝을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근데 반대로 방향이 간다면 의도한 대로 올 수 있게 정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다. 부드러운 정보가 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가계부채를 하향 기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져가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80%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제도의 이제 변화와 여러 가지 방법도 정부랑 얘기해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도 했고, 점도표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말한 점도표가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을 가능성을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금통위원님들의 의지에 대한 영역을 말을 하는 거냐, 가능성에 대한 영역인지 의지의 영역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확실하게 말해야 시장에서 이 점도표를 가지고 통화정책 경로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지인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엄청 감격을 받았는데요. 창대력은 진짜 멘트 작살납니다. 저는 점도표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점도표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미국의 점도표 같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셨다. 과거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과거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리 얘기하지 말자 라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는 것부터가 시장에 신호등을 주는 것이지 않냐 라고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근데 비난도 있었고 이게 혼선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나요? 금통위원들의 3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커미트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걸로 해석하는 것은 이 시간에 분명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확신에 찬 표정과 신뢰적인 말투로. 우리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통한채를 이제 시장을 통해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제 가게 올릴 때 그것이 시장의 혼선을 줬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자신과 평가가 다르다. 어쩔 수 없다. 나의 말이나 한국은행으로 돈을 번 사람 또는 잃은 사람이 있는데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때 역시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갈 거라는 분명한 워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낮고 검토 시 유동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 참가 기간 제약 문제 등이 있어서 그것에서 우리가 충분한 워닝을 줬고, 충분한 워닝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믿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새마을 금고 사태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했으니까 관리가 가능한지 못한지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된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매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힘들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나간 다음에 1년 뒤에 전체적인 툴로 보고 전반적인 방향이 맞는지 평가해주면 좋겠다.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이런 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추후 인상시 수정해야 되는지, 지금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발표했듯이 반영이 됐고 추후 인상된다면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기대 인플레이션인 현 수준 3% 초중반에서 중후반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돼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물가 영향이 있을 텐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전문가가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일반인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가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반인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고, 지금 현재 이제 일반인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3.5% 정도로 아직 남아 있어서 높은 수준이다. 그게 3%대로 내려올 건지 나와 내 동료들이 유심히 보고 있고, 바로 그런 면에서 2%의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변수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차도 잡혀가고 미국 CPI도 좋고 물가도 잡혀가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왜 열어두는가?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을 찾기가 힘든데 가능성이 열어두냐? 그리고 중국 경제가 하반기 안 좋다는데 중국과 금융적으로 협력 방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내릴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데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다음번 CPI가 바뀔지, 주요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 그거에 의해서 환율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금 정하기는 아직 이르니까, 그래서 나와 내 동료들은 그 위험들이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옵션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회의 의견이었다. 하반기 중국이 불확실성에 커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 또는 출하 증가 중에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반영됐듯이 온기가 돌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제 중국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어서 지금 5월 전망을 유지 중이다. 최근 중국 방문에 이강 총재 만나려고 한 건데 판공석 강석이 곧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고 해서 만났다. 이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외환부 관리 능통한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해야 되니까 오랜 시간 대화 했고, 국제적인 경제 예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위안화와 원화의 직접 결제 시장 등 협력을 통해 더 발전시킬지, 그분이 또 외환시장 이런 데 협착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논의를 많이 하고 왔다. 그런 거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 시장에서는 현재를 보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본다. 세 번째, 과거처럼 아무 말 없는 것보다 현재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시도 중이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변화를 시도 중이다. 네 번째,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사태가 터진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한다. 다섯 번째, 충분한 워닝을 줬기에 행동하는 것이고 그걸 안 믿는 것은 자유다. 마지막인데요. 아무 피해나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넘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통화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금통위와 나의 목표로 주고 있는데, 이제 변화는 있을 것이고 분명한 목표 중 하나로 변화는 있을 것이고 분명 필요하며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 간담회에 대한 마지막 후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Q&A 보시면 눈에 띄는 용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계속 나이브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이브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링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보통 나이브한다는 걸 언제 쓰냐, 가끔 듣고 있는데 어감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순진무구하다, 겉으로만 본다, 1차적으로만 생각한다, 요럴 때 쓰는 게 나이브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워닝, 경고하다죠. 그리고 이제 코인 하시는 분은 앵커라는 코인이 있는데, 앵커는 닷을 내리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앵커 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왔던 용어요. 컴프로마이즈라는 걸 제가 지금 처음 사용해보고, 이제 예전에 외웠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컴프로마이즈,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좋은 단어고, 하지만 이 컴프로마이즈가 처음 와닿는 것부터 하고 공부해야겠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 어떤 지표를 볼 것이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지표가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금융 경제 스냅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글링에서 한국은행 스냅샷이라고 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오피셜한 지표를 버튼 하나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림으로 딱딱딱딱 나와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정말 한국은행 짱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스냅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